지난주 실내 공간 구성 요소에 이어서 오늘 계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구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 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공간과 공간, 실내와 실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동선과 가구 배치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문에 그 중앙에 있거나 여러 개 있으면 실의 중심이 없어지고 가구 배치 또한 어렵게 된다. 그래서 문은 동선 유도와 프라이버시에 관련이 있고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는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문은 사람, 채광, 환기, 전망, 통풍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되거나 차광, 차음, 방수, 방충, 방범 등 실내와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소폭은 이 정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문의 위치와 동선, 가구 배치에 대해서 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선이 대각선으로 놓여 가구 배치가 분산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가구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으면 이쪽에, 그다음에 동선이 직선일 때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계구부가 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가 주가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공간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문의 높이는 이 정도, 폭은 이 정도. 그 다음에 문의 종류, 뭐 양식이라든가 재료, 설치 장소, 개폐 방식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고, 양옥문, 한옥문, 목재, 금속, 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개폐 방식에 의한 문의 종류에 보면 외다지문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쌍여다지문, 자유, 회전, 그다음에 미다지문, 외미다지문 이렇게 두짝 미다지문, 미세기문, 그다음에 접이, 그리고 문의 디자인 기법. 단순하게 디자인하지만 때로는 이제 강조되도록 디자인하기도 한다. 방법에는 형태라든가 질감, 색상 이런 걸 이제 해서 문을 디자인하죠. 그 다음에 조각, 몰딩을 또는 문틀을 강조하는 그런 또 유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불필요한 문이 너무 많을 경우 필요한 문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여 벽으로 만들거나 커튼, 가구 등으로 가려야 된다. 문이 너무 많으면 난방에도 비효율적이죠. 다양한 문 디자인, 문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 계구부 확장, 문틀 강조, 몰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 문틀, 문과 벽의 위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 디자인의 변화, 접이문, 유리문 이렇게 있고요. 자, 접이문 디자인은 수직선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마감이 목재나 직물인 경우에는 질감, 문양에 시각적 관심이 있다. 그 다음 유리인 경우 주의해야 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해둔다. 그 다음에 창이 있습니다. 창.
창의 경우 채광, 조망, 환기, 통풍 등 실내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방음, 단열, 일사 등은 차단한다. 창의 크기나 형태, 위치, 개수 등은 실의 성격이나 디자인, 크기, 방위, 기후 등에 따라 결정이 된다. 전망이 좋고 채광으로 인한 개방감, 확대감을 주고 싶다면 이제 창을 크게 또는 여러 개 나누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반면, 전망이 좋지 않고 채광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창을 작게 하거나 해서 아늑한 공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근대 건축의 5원칙이 있잖아요. 근대 건축의 5원칙. 그래서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제 르꼬르부제가 이제 르꼬르부제에 의해서 이제 근대 건축의 5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필로티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옥상 정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로운 파사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유로운 평면이 있는 거고, 다섯 번째가 긴 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근대 건축의 5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긴 창이 있습니다. 긴 창. 그래서 이 긴 창에 의해서 채광, 조망, 뭐 환기, 통풍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그런 건축 5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원칙의 구조 시스템적인 형태가 도미노 시스템이 되겠죠. 도미노 시스템. 그래서 이 도미노 시스템은 이 르꼬르비제가 이 5가지 원칙의 필로티가 첫 번째 있는 이유가 기둥이 있는 거죠. 기둥. 그래서 이제 고대 건축물이라든가 근세, 그다음 중세 건축물, 뭐 초기 기독교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전부 대부분이 벽이 있죠. 벽. 그래서 건축물에서 오는 하중을 벽이 받아서 이제 기초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근대에 오면은 이제 아까 르꼬르부제의 5가지 원칙 중에 하나 있는 이 기둥이 있게 됩니다. 이 기둥으로서 이제 건축물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이 필요 없게 되고 어떤 그 창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자유로운 파사드, 그죠? 자유로운 파사드라는 뜻은, 파사드는 이제 그 외피라고 할 수 있죠. 외피. 인면의 어떤 마감. 그래서 이 자유롭게 이제 파사드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 도미노, 아까 얘기한 도미노 시스템은 바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또 바닥이 있고, 또 기둥이 있고, 이렇게 바닥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뭐 입체적으로 좀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이에요. 이쪽에도 이제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안 보이는. 요게 이제 빈 공간이 돼서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 긴 창을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필로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창을 둘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도미노 시스템이 되고,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근대 건축의
5가지 원칙, 아까 이제 필로티라든가 옥상, 여기 옥상에 이제 그 정원을 이렇게 또 일부 정원을 이렇게 옥상 정원을 두어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옥상 정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유로운 파사드, 자유로운 평면, 그 다음에 긴 창을 이제 5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창의 개념에 있어서 그런 개방감, 확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게 이 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러 가지 일반 작은 창, 보통 창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의 종류 보면 개폐 방식에 의해서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다지, 미다지, 미세기, 오르내림창, 고립창, 그 다음에 돌출창, 위치에 의해서 측창, 정측창, 천창 이렇게 있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측창인 경우는 실내 측면에 수직창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는 가장 일반적인 채광 방법이 이 측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근대 건축의 5가지 원칙 중에 긴 창이 있게 된 게 이제 벽이 없고 기둥으로 이제 시스템을 하면서 가능하게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채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면 측창, 양면 측창, 고측창이 되겠고, 저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측창, 창턱 높이가 눈높이보다 높고 창의 성부가 천장선과 같거나 그 아래에 위치한 수직창이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미술관, 박물관, 공장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채광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천창, 채광 또는 환기를 목적으로 건물의 지붕에 낸 창을 이제 말하고, 천창은 같은 면적의 책창보다 광량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태양빛 광원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니까 천창이 있다 보니까 최소의 크기로 많은 빛을 실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광창이 된다. 그래서 개폐 방식에 의한 창의 종류, 이렇게 여다지 창, 이거 이제 기호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미다지 창, 미세기 창, 이런 창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창의 종류, 한 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측창,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들어오는 거, 낮은 곳에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전측창, 천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크기와 높이.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90cm 높이에 이렇게 창을 두는 거, 앉았을 때는 60cm 정도 해서 창을 두고, 그 다음에 이래서 선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30cm 정도 턱을 두는 거가 되겠습니다. 창의 디자인에 있어서 전망과 프라이버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명과 환기,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창이 크기가 크거나 하면 냉난방에 이제 좀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구 배치와의 연관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창을 뚫어야 되겠습니다. 전망을 위한 높은 창, 전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창, 고창, 그 다음에 천창, 페어글라스 디테일, 이런 이제 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이중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로이 창도 있고 다양하게 창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를 이제 참고를 해서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청결, 뭐 창을 닦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창 닦는 게 쉽지 않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분위기 요소를 보도록 합니다. 분위기 요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명, 색채, 가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명을 보도록 하죠. 조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채광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채광. 태양빛이 이제 실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 그거에 그 플러스해서 인공조명이 이제 되도록 해서 분위기를 용도에 맞는 그 실의 용도에 맞는 분위기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시각의 이해. 빛은 우리 이제 가시광선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영역이잖아요. 스펙트럼 영역인데 이제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이 영역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인성이 되겠습니다. 시인성. 그리고 빛에 의해서 어떤 그 물체에 빛이 닿고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인식을 하면 뇌에서 이걸 감각을 의식을 해서 이제 뇌에 전달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광원에 대한 그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의 기능. 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시인성, 그러니까 눈으로 물체를 인식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빛이 있는 가운데서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빛과 눈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인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뭐 눈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빛의 성질. 빛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반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굴절도 있고, 굴절, 산란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빛의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광도는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의 세기를 이제 말하고 칸델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정도만 실내 디자인 개론에서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명 디자인이 인테리어 조명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빛에 대한 그 광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반사도 빛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아까 물론 이제 반사할 때 표면이 어떤 상태냐, 질감, 색채 이런 거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반사가 이제 다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제 반사를 이제 빛이 흡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의 색상. 빛은 색은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숫자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80에서 780까지의 가시광선을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인식을 하는데 그것들을 숫자로 이제 파장으로 인식을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빛의 색 변화,
그다음에 광원 종류에 따른 물체의 변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 백열등, 그다음에 형광등, 나트륨등.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명 디자인에서는 이제 연색성이라고 얘기해요. 연색성. 그래서 연색성은 광원의 색상하고 그 다음에 물체 또는 벽체, 천정의 컬러하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색성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태양빛. 태양빛을 우리가 이제 주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광. 그래서 주광색. 주광색이 기준이 되겠죠. 주광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물체 또는 벽체, 천장의 컬러나 질감에 따라서 이 세 개의 연색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심리적 측면 해가지고 밝은 빛, 차분한 빛, 여러 가지 이제 빛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심리적인 그런 게 이제 준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밝은 빛 같은 경우는 이제 활기를 주고 활동적인 그런 게 이제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색 계통, 차가운 계통이죠. 난색 계통은 따뜻한 계통의 색깔이고 차가운 계통의 빛은 이제 편안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고 이런데 이제 그 실에 조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빛의 경제적 측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연채광, 즉 채광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조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체가 조합이 되도록 조명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조명, 즉 채광을 말하는데 시환경에 의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다. 자연조명의 특성 나왔습니다. 창의 방위에 따라서 빛의 특성이 다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집을 택할 때에 남향을 많이 택하잖아요. 아니면 남동향 이렇게 택하는데 남향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따뜻한 느낌을 주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 최적의 위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생활 그 공간에 따라서 부엌이라든가 화장실 뭐 이런 그 곳의 그 방향은 향은 꼭 남향이 오히려 안 좋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방향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창의 위치에 따라서 빛의 특성, 측창, 정측창, 청창에 따라서 빛의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측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물체의 명암을 명확히 해주어 입체감을 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측창이 양측창이 아니고 한 측창, 한 면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경우, 한 면에서만 빛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는 좀 어둡죠, 그죠? 양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양측창인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측창, 창의 하부가 눈높이보다 높고 채광면은 수평, 수직 모두에 해당하는 창이고, 그래서 측창에 비해서 빛의 양이 많다. 그리고 부드럽다. 여기 이제 정측창이 이제 되겠고, 천창 광량이 많이 되는 거죠. 한 3배 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조도 분포는 비교적 균일하다. 균제도라는 게 있는데 실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균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한쪽에서만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조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공조명이 되겠습니다. 인공조명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광원을
이용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이 광원이라는 것은 이제 형광등부터 시작해서 LED까지 여러 가지 광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조명 기구의 종류, 백열등, 형광등,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로겐 램프, 네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열등을 사용하는, 요즘 이제 백열등은 쓰지 않아요. 전부 이제 LED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형광등도 LED 형광등이 되겠죠. 백열등 형태의 그 등은 이제 LED형 램프가 되겠죠. 할로겐, 네온. 그다음에 부착 방법에 의한 분류, 천장등, 매입등, 벽부등, 펜던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샹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그 다음에 풋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에 많이 쓰는 형태의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때 위에서 빛이 오면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이제 풋라이트 여기서 비치면 그림자가 안 생기죠. 물론 이 풋라이트가 이 계단을 오르는 또는 내리는 사람의 시야를 비추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이제 비치는 거죠. 바닥 계단 부위에. 여기 이제 풋라이트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은 이제 채광하고 인공 조명이 이제 같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이제 인공 조명에 있어서 이 건축화 조명은 이제 건축물 구조 시스템에 미리 계획을 해서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를 계획을 해서 매립을 한다든가, 여기는 코브라든가 밸런스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광창 조명, 광창장, 코브 조명 이런 조명 방식의 기법의 형태가 캐노피 조명, 밸런스 조명 이런 게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테리어 조명 디자인이 나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실내 디자인 개론에서는 개요적인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기기의 종류, 뭐 여러 가지 벽부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등, 천장등, 뭐 풋라이트 이런 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 종류, 광천장, 코브 조명, 밸런스 조명, 코니스 조명, 캐노피 조명, 광창 조명, 광천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브 조명 같은 경우 광원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광원이 이렇게 비치면 천장에서 이렇게 반사돼서 간접 조명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밸런스 조명은 이제 광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커튼이 있으면 커튼으로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런 형태. 코니스 조명은 여기에 이제 광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그래서 벽에 이렇게 비치는 거고, 또 아래쪽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벽에 비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등의 사례, 이제 매입등이죠. 펜던트, 이렇게 매달리는 형태, 샹들리에 풋라이트, 계단이죠. 이게 계단,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풋라이트로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명 방식의 종류,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장식 조명이 있다. 그래서
보면 전반 조명은 공간에 전체적으로 비추는 거죠. 전체적인. 그 다음에 부분 조명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만. 장식 조명은 장식에 한해서 이렇게 장식물을 이용해서 조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기구의 배광 방식에 의한 분류서 직접 조명, 반직접, 전반 확산, 그 다음에 반간접 이런 이제 형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배광 방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직접 조명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거죠. 거의 뭐 90% 이상. 그 다음에 그 간접 조명은 거꾸로 해서 가섭 파장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쪽에서 비추는 90% 이상을 이 천장에 비춰서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간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직접은 이제 이 직접보다 조금 더 여기가 한 80% 정도 이상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10에서 40% 정도 하는 경우고 반간접은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이렇게 되지만 이쪽에도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이제 광원을 전부 오픈해서 확산하는 형태의 배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입니다. 색채. 색에는 여러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가지 뭐 난색 계통의 색도 있고 한색 계통의 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먼저 색의 지각. 그래서 반드시 이제 빛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의 3색 속성, 색상, 그 다음에 명도, 그 다음에 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색상은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색의 이름,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도, 색의 상대적인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 그래서 가장 밝은 게 0이고, 그래서 흰색이 되겠고, 가장 어두운 게 이제 검정색인데 10이 되겠습니다. 회색은 9 정도 단계. 전체는 11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채도가 있습니다. 채도는 색의 밝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유채색에 있는 경우 채도가 있습니다. 채도를 이제 순도 또는 포화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채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순색이라고 그 순색에 회색이나 보색을 조금 섞으면 이제 채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에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그리고 색에 이제 이렇게 가면 그 명도가 이제 높아지고 이렇게 가면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탁해지고 채도가 높아지고 이제 세 개의 컬러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 톤에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맑은 색부터 시작해서 회색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색의 종류, 색의 성질, 색의 운동성, 이렇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팽창, 진출, 후퇴, 수축 이런 것들이 이제 색의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거리의 태양인데도 저녁 노을 또는 아침 저녁 한낮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명시성, 시인성. 색의 명시성이란 멀리서도 잘 보여지는 효과를 이제 말한다. 그래서 명시도가 높을수록 멀리서 잘 보이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목성, 자극에 의해서 눈에 잘 띄는 정도를 이제 말하고, 예를 들어서 고명도, 고채도, 난색에서 이제 주목성이 눈에 잘 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색의 감정 효과. 색에도 이제 어떤 감정 효과를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건데, 여기서 난색 계통, 조금 분홍색부터 빨간색 계통이라든가 노란색 계통 이런 거 좀 이런 느낌이 들고 흥분하는 색이 되고, 그 다음에 난색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청색 계통은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두운 톤, 그 다음에 밝은 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죠, 그죠? 채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고, 채도가 약할수록 차분한 톤이 되고, 이런 건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감, 색에도 이제 온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따뜻한 계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따뜻한 쪽, 차가운 쪽, 약간 차가운 쪽이죠. 그 다음에 중량감, 가볍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약감, 약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경연감, 부드럽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거. 색의 대비 효과, 동시 대비, 색상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녹색 바탕에 오렌지색은 붉은색 기미를 이제 띠는 반면에 이제 붉은색 바탕에 오렌지색은 노란색 기미를 뜬다. 이게 이제 색상 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요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명도 대비, 대조가 이제 되는 거죠. 대조. 요거 같은 경우 흰색 바탕에 회색은 검은색 바탕의 회색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자, 요건 아무래도 이제 이 주위가 검으니까 밝게 보이겠죠, 당연히. 주위가 밝으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채도 대비. 채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대조에 의해서 채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채도 대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형태. 가운데 요건 똑같은 색이죠.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색 관계.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색의 특징은 물감인 경우는 두 색을 혼합하면 우중충한 색이 되지만 각각을 이제 대비시키면 서로 이제 밝고 선명하게 해주는 게 보색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색깔은 이제 보색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보이고, 요거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색 관계가 되다 보니까 밝게 보인다. 그 다음에 면적 대비. 면적이 큰 경우, 똑같은 바탕에 검은 바탕에 면적이 큰 경우하고 적은 경우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
다음에 개시 대비. 개시 대비는 계속 대비라고도 하고, 어떤 색을 일정 시간 보고 나면 곧바로 시선을 돌려도 그 색이 다른 색으로 옮겼을 때도 먼저 본 색이 이제 잔상이 남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하면 이거 오랫동안 좀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이게 잔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색의 배색과 조화. 배색이란 색채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색의 조합을 말하고, 그 배색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쾌감을 줄 때를 이제 이 색의 조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색의 배색의 그 조화.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PPT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색, 반대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의 광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죠. 뚜레쥬르의 홈페이지 사진이랑 나이키 이런 것들을 짓는 시간에 봤습니다. 동일 색상에 의한 조화, 동일 계통의 색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 색상에 의한 조화, 이것도 이제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감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색에 의한 조화, 묘하고 이게 보색 관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색에 의한 조화, 세 가지 색에 의해서 조화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가지 색에 의한 조화, 그래서 요거에서 의한 디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색의 계획, 기본 계획, 살 사람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이 조사 분석 단계에서 실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앞에서 했었잖아요. 물론 각자 했겠지만 이 조사 분석 단계에서 좋아하는 색이 어떤 색인지도 조사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함께 고려해야 될 건지, 어떤 효과가 이제 방 분위기는 어떻게 꾸며줘야 될 건지, 차분할지, 어떤 정상적으로 분위기 할지, 따뜻할지, 부드러운 분위기, 미묘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외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그 공부방인지 침실인지 그 실외 용도가 뭔지에 따라서 컬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의 기능과 역할, 기능에 의한 분류,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거예요. 휴식용 가구, 작업용 가구, 수납용 가구가 있고, 인간공학에 의한 분류 해가지고 인체계 가구, 그 다음에 준인체계 가구, 건물계 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는 상자, 소형, 이렇게 장소 각각의 용도, 실외 용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스템별 분류가 있습니다. 이동식 가구, 붙박이, 조립식, 모듈러 있게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구의 선택, 그 다음에 기능성과 이동의 편리성, 그 다음에 쾌적성, 미화 개성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선택을 해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구의 유형, 침대,
침대에 누웠을 때 크기라든가 더블 또는 뭐 싱글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이즈를 정하고 침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층 침대, 하우스베드, 푸시백, 접이, 그 다음에 하이라이저. 여기 그림에 2층 침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는 형태, 그 다음에 하이라이저, 그 다음에 데이베드. 침대 선택 시 검토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소파의 종류 여러 가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면 이렇게 스케치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진. 그 다음에 소파 선택 시 검토사항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서 인테리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자의 용도, 휴식을 위한 의자냐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의자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의자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여러가지 작업 상태, 휴식 상태, 의자 치수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자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의 종류 눈으로 한 번씩 봐두시기 바라고, 실제 의자의 종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선택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탁자 있습니다. 탁자, 식탁, 차탁자, 소규모 탁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용 가구, 선반, 실링이라 하죠. 그 다음에 장, 괴와 서랍장, 칸막이 가구, 모듈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낮은 선반, 그 다음에 높은 선반, 여기 이제 높은 선반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궤라고 합니다. 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있는 데는 있겠죠. 있는 가구 가정마다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붙박이장도 요즘은 그 장을 이사 갈 때 들고 가지 않는 추세죠. 이미 붙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붙박이장을 우리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마감 장식재가 있는데 뭐 크게 타이틀만 이렇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카펫, 여러가지 카펫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펫 조직도, 그 다음에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카펫이 이제 제작이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 카펫의 소재도 울인지 나이론인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까는 방법, 여러가지
가지 이제 스타일을 맞춰서 깔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를 다 까는 경우 중간 일부 피스 그 다음에 겹쳐서 깔기 한 깔고 겹쳐서 깔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벽지에 분류해서 소재별 종이, 비닐, 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제조 방법에 의해서 인쇄, 발포, 엠보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의한 분류 디자인, 벽화, 고전 무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 방화벽지, 오염 방지 벽지 뭐 이런 것들이 방수 벽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벽지의 종류에서 종이, 비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성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벽지 문양별, 벽지에도 이제 무늬가 있잖아요. 줄무늬 이렇게 이제 수직적인 줄무늬라든가 수평적인 줄무늬 이런 형태, 어떤 요즘은 이제 뭐 그림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림들이 있게 되는 그런 벽지 문양이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장식, 커튼으로 장식, 커튼 장식 차단성과 차광성, 빛을 막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단열과 보온성도 있고 방음, 방수, 투과성도 차단할 수도 있고 장식성, 그 다음에 커튼의 소재는 뭐 면, 그 다음에 레이온, 여러가지 아크릴, 유리섬유 이런 게 있고 종류, 커튼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례가 나와 있어요. 드래프트 커튼 형태, 그 다음에 레이스, 그 다음에 레이스 마운트, 프린트, 그 다음에 코니스와 밸런스 종류. 코니스는 이렇게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있게 되어 있고 밸런스는 이런 형태 사례가 있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튼의 부속 요소, 코니스와 밸런스 아까 봤죠? 커튼의 레일, 장식 레일, 기능 레일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사진, 그림 스케치로 되어 있는 장식 레일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캡, 그래서 한 번씩 눈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식 레일, 그 다음에 명칭들 있습니다. 네, 커튼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커튼 액세서리, 터셀, 이것도 마찬가지 커튼 액세서리가 되겠죠. 홀더, 그 다음에 커튼 이외의 요소의 장식은 이제 블라인드라든가, 블라인드도 종류가 뭐 가장 뭐 알려진 게 롤 블라인드라든가 버티컬 블라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블라인드의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눈으로 이렇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닝 형태, 이게 어닝이죠. 이게 이 발입니다. 신문, 그 다음에 주거 공간에 이제 개성을 더해주는 액세서리가 되겠는데 눈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 가변적 요소가 있고 방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아름답게 해주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액세서리 종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험용 악세사리, 어떤 걸 어떻게 그 악세사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자인할 때, 실내 인테리어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됩니다. 개념력 악세사리, 그래서 이런 거. 공간별 악세사리, 거실인 경우 여러 가지 그 용도의 실의 용도에 따라서 악세사리들을 이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뭐 부엌인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세사리로 되겠죠. 침실인 경우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 용도별 실에 따라서 악세사리들이 있습니다. 배치 방법, 바닥을 점유하는 악세사리, 굉장히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가구죠. 악세사리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화초라든가 병풍, 조각, 악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벽에 거는 악세사리도 있게 되겠죠.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반 및 테이블 위에 놓는 악세사리. 요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이제 놓는 거죠. 이게 화분, 화초, 이것도 마찬가지. 벽에 거는 거, 선반에 이렇게 놓는 거. 액세서리 선택 및 장식상 유의점. 좀 한 번씩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조금 스터디 관심 있는 분은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과제물을 보는데 지난주에 12주차 이후에 낸 과제물이 없죠, 맞죠? 이게 지금 6월 18일인데 6월 18일 이후에 낸 과제물이 없어서 과제물 확인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적 평가인데, 성적 평가는 지금까지는 과제물이 되겠죠. 과제물 등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낸 과제물을 가지고 그 과제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고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을 지금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댓글을 남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성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제물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과제물은 이번 주 내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니까 이제 6월 28일인가요? 그래서 6월 28일 이내에 제출을 하면 성적 처리하는데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비대면 수업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강들 유의하고 다음 학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